대표님, 이제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 사람은 성인이 돼서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정 환경이나 부모의 역할 자체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20, 30대나 크게까지 40대 이상까지 보면 가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른들 같은 경우가 이런 특징을 나타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지금 오은영 박사님한테 한 질문은 지금 잘못 가져온 거지? 아니 그런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리고 그래, 이게 사랑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지까지는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가 좀 붙어야 되지 않나 그럼 이야기가? 사랑받지 못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사랑받지 못해서 너는 이래, 그럼 끝이야? 해보자 그래. 그 해결책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자 그럼. 일단은 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이건 참 슬픈 게 내 선택이 아니잖아. 내 노력이 아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성향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 어쨌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일단 좀 자기 확신이 약한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대인관계가 약한 경우들이 있어. 사랑받는 거에 익숙한 친구들은 보면 일단 사람이 밝잖아. 이게 나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끼는 게, 사랑을 많이 받는 친구들은 세상이 이유 없이 밝아. 얼마나 세상이 따뜻하겠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악수효과가 있는 것 같아. 받아본 사람이 그걸 또 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러다 보면 먹을 것도 항상 집에 먹을 게 풍족한 친구들은 누군가에게 이 먹을 걸 나눠주는데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 근데 뭔가 내가, 아니면 형제 자매가 되게 많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집이 좀 어려워서 내 먹을 게 어쩌다 한번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야. 그럼 이걸 남한테 주기도 어려워지더라고 보면. 물론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본 주관적인 시선은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좀 이제 내 청소년기나 유아기에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남들에게 사랑을 주는 데 있어서 약간 핸디캡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좀 핸디캡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좀 고칠 필요가 있어. 이거는 전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나의 어떤 오류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나의 환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한 20대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내 흐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계속 이 영향을 내가 받고 있다. 그럼 이건 이제 내 선택이야. 그래서 고칠 필요가 있지. 그래서 이걸 좀 머리로 인지하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하면 조금 고치는데 편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랬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칫 우리 부모님을 내가 폄하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내가 되게 조심스러워. 근데 나도 내가 그런 경험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건 정확히 얘기하는 거야.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버려야지. 내가 계속 안고 있어. 이 상처를, 이 아픔을 내가 계속 안고 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래라고 얘기해. 근데 이게 절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 그걸 알아주는 거는 한 20대 때까지, 20살 정도까지. 그 이후로는 그건 내 선택이야.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 트리거가 있는 경우가 많아. 뭐 무조건 있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는 내가 잘 감추고 살아.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추고 살지만 어느 한 포인트에서 남들은 그렇게까지 화가 날 일이 아닌데 나는 되게 화가 난다거나, 남들은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닌데 나는 되게 슬프거나 하는 그런 감정 트리거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이런 경우 좀 조심하는 게 좋지. 내가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뭔가 내 어떤 어려웠던 환경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벗어나왔으면 이걸 좀 시니컬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도 막 감정이 복받치고 나는 이렇게 힘들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거기에 빠져들고,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 어떤 그 결핍이 폭발하는 거네요. 딱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대표님도 그렇게 힘드신 적이 따로 있으신가요? 나는 내가 굳이 뭐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게 금전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나는 중학교 때 집이 어려워져서 집이 없었던 적이 있어. 집이 없었던 적이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 다 지원받고 다녔고, 급식비도 없어서 우리 급식비 지원받는 집이었어. 그리고 집이 없어져가지고 한 달인가? 일주일인가 한 달을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잤던 적이 있어.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부탁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때 당시 되게 심각했지. 그죠? 그거 엄청 심각하죠. 나 그때 당시 되게 심각했어. 이게 뭐지? 왜 집이 없지? 학비 감면 같은 거 이렇게 받을 때 담임 선생님들이 조용히 해주면 좋은데 손 들어라 그래. 자, 누구 받았지? 말하면 손 들어라 그래. 창피하잖아, 다른 친구들 보는데.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이야. 근데 내가 20대 초반 뭐 이럴 때만 해도 이게 너무 창피하고 싫더라고, 그런 얘기 하는 자체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너무 먼 얘기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때 그 감정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누가 어떤 금전적인 서운함을 느끼게 하거나 하면 내가 막 불같이 화를 냈어.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말하면서. 그런 거를 근데 빨리 버리는 게 나한테 유리한 것 같더라고. 근데
이런 얘기는 참 내가 조심스러운 게 이런 얘기는 나의 인생에도 되게 많은데 누구의 인생이나 그렇지만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그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97년도에 우리가 IMF를 겪었던 세대잖아. 정확히 말하면 내가 겪은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IMF를 겪었던 세대잖아. 그럼 그 자식들은 다 어려웠어. 그런 애들이 한 70-80%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특별한 막 어려움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되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닌 이상들은 다 한 번쯤은 어렵게 겪었을 일들. 그걸 나는 좀 그들보다 세게 겪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도 많고. 근데 요는 그 감정의 기저를 계속 갖고 가는 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이건 일부한테 나타나는 특성인데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가 나한테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한테 미움받는 게 두려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계속 맞춰주게 돼. 되게 오지랖도 넓어지게 되고 또 요구하는 것들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요구하면 내가 좀 해주게 되고 뭐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데도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을 자꾸 내가 그들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내가 점점 쓰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는 그런 거지. 기저 심리가 미움받는 게 두려운 거야.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지 않았을 때 내가 미움을 받을까봐 이런 것들도 내가 좀 그런 환경을 내가 겪은 사람이라 알고 있다 그러면 빨리 깨는 게 좋다고 생각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어. 그리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떤 부탁을 내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애시당초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 애시당초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내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내 권리야. 내 성이고. 근데 이걸 내가 안 들어줬다고 해서 나를 싫어해 이 사람이? 그럼 얘는 나를 원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거야. 언제든지도 싫어할 수도 있는 그렇지. 사람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PD를 좋아해. 근데 찬빈아 내가 오늘 좀 환전을 해야 되는데 너 시간 되면 좀 갔다 와라 그러는데 대표님 죄송한데 저도 오늘 좀 뭐가 일이 있어서 했는데 이 새끼 내 부탁을 안 들어줘? 이제 이제부터 국물도 없어 이 새끼.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잖아. 그런 것처럼 부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탁이야. 그래서 뭔가 이 호의를 내가 의무로 생각하는 순간 내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좀 걸린다는 거지. 호의는 확실히 호의라고 알려줘야 돼. 그리고 나는 내 철칙 같은 게 있어 지금은.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좀 철칙 같은 게 있어. 누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가벼운 부탁이야. 그럼 내가 들어줘. 근데 이건 좀 내 공수가 들어가. 근데 이 사람이 느꼈을 때 내 공수의 가치를 모를 것 같아. 그럼 난 절대 안 해줘. 정말 이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이 사람 머릿속에 이거는 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혹은 이 해결은 나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내가 도와줘야 가치가 있는 거지. 얘가 여기저기 다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야 그냥. 내가 원 오브 댐이야. 근데 이걸 해주잖아? 그러면 그렇게 고맙지 않아. 그냥 때마침 내가 해줬을 뿐이지 얘가 해줄 수도 있고 얘가 해줄 수도 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로 해주지 않는 게 맞더라고. 부탁을 들어줘도 고마움 자체를 까먹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지. 별로 고맙지 않은 거지 이제. 내가 굳이 이 사람한테 부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을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고마움마저 느끼지 않는 사람한테 뭐하러 이걸 들어줘. 세상에 그거만큼 쓸데없는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한테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천지 쓸모없는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천지 쓸모없는 행동을 되게 밥 먹듯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는 거지. 대표님, 그럼 오늘 이렇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른들에 대한 특징을 찍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참 내가 주제 넘은 주제다. 이거 참 내 주제를 넘어가는 주제인데 내 개인적인 주관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내가 어떤 내 가정의 이제 구성원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내가 만드는 거잖아 이거는. 내가 막 난 낳기 싫어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낳으려고 낳은 거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의무가 나는 부모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리고 본의 아니게 내가 튀어나왔더니 우리 집이 그런 집이야.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이 집은. 그러면 이건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이걸 원망하면서 살 수 있어. 근데 성인이 되고부터는 참 잔인하게도 그 선택이 이제 내 선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점점 성인이 될수록 좀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좀 변경하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